우리 확성책에 보면은 일단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0단원이 나와요. 희한하게 0단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가운데서 이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치?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에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사용할 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선생님 언제 합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언제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네. 그럴 때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NPR permutation 순열 공식은요 사실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이제 조합 공식 있죠. 컨비네이션. N 컨비네이션, NCR. 그냥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쁘니까. 그거는 문제 풀 때 계속 사용할 겁니다. 주구장창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자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보면은 중학생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숫자만 나오면 그냥 더하고 곱하고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뭐뭐 하거나 뭐 또는 이런 말이 붙어 나오면 더해 막 그냥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경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두 경우의 수를 갖다가 더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야. 이러면 요거 n가지 n 더한 다음에 요 부분은 중복으로 계산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빼주는 거죠. 동식 벌어지는 부분을. 자, 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이런 거 나오죠. 주사위 던질 때 눈의 합이 6 또는 8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의 수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의 수 각각 구해가지고 그냥 더하면 되죠. 6이 되는 동시에 8이 됐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그죠? 자, 눈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경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지만, 두 눈의 합이 1은 될 수가 없죠? 주사위 2개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위를 던져봐라! 하고 어떤 남학생한테 그랬더니 창문으로 집어던졌어요. 이런, 그러지 마. 자, 여기요. 주사위를 던지는 게 양손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불리는 거겠죠? 불리면은 아니 제일 작게 나와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2가 나오는 거겠죠. 던졌더니 주사위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신기해. 마법이에요. 이건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희원이 혹시 그런 거에 관심 있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우리 필자학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호그와트. 네, 호그와트로 가시면 돼요. 네, 주동력 4와 3분의 2 승강장에서 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눈의 합이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우를 갖다가 이 문제 풀지 않을게요. 밑에 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때, 뭐 이런 경우 있죠.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있는데, 남녀 대표 각각 한 명씩 정한다. 남자 대표 정하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에 여자 5가지 해서 4 곱하기 5. 왜 이렇게 되냐면, 남학생이 A, B, C, D가 있으면, 남학생 대표가 A가 되는 경우. 여학생 대표가 5명. 1, 2, 3, 4, 5, 5까지. A면서 1, A면서 2, A면서 3, A면서 4, A면서 5. 5가지. 모든 경우마다 5가지씩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형도를 그려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수형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형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경연으로 한 번씩 계산이 안 돼. 그냥 수형도 그려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 이제 나뭇가지 그림 안 되면은 그릴 생각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배 법칙을 사용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공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데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그 놈들을 또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 NPR 써놓고 나서는 이렇게 놓고 또 이게 R개 이거 너무 안 좋은데 N팩 나누기 N-R팩 해가지고 팩토리얼도 공부하고 했었어요. 사실 이러고 했었거든요. 형이 다 까먹었어? 네? 자, 이거 까먹어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자, 보세요. A, B, C, D, E, F 이 6명이 있어요. 6명이서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이제 뽑을 거예요. 회장 될 수 있는 몇 가지? 6가지. 모든 경우마다 몇 가지씩이요? 5가지. 자, 모든 이렇게 뽑혔어요. 모든 경우마다 총무 몇 명 나와 있어요? 4명.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호로 괜히 6, PM, 3 이렇게 쓴 다음에 6, 5, 4 이렇게 곱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건 나만 아니고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 반짝반짝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선생님 있죠? 네? 할아버지 선생님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NPR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 기호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문제 너희들이 틀려. 반드시.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또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왜?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는 게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뭐하러 기호까지 써요. 네.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게 왜 배운 거예요, 근데? 아, 배운 이유가 있어요. 배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보세요. 이런 거요. 이런 문제. 뭐 주장과 부주장을 정한다. 20PA 계산하지 말고 주장 20가지, 부주장 19가지. 이렇게 해서 380까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왜 배운 거냐 하면은, 까먹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바로 조합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 먹었는데 이제, 뭐예요? 콤비네이션 피자라는 게 있잖아요. 콤비네이션 피자. 그렇죠? 콤비네이션 피자 뭐예요? 콤비네이션? 뭘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죠? 용재. 너 늦게 와서 못 먹었는데. 뭘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그러죠? 뭘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냐, 지연아? 토핑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베이컨 피자. 네. 베이컨이 그냥 잔뜩 올려져 있는 거예요.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가 잔뜩 올려져 있는 거예요. 네, 삼겹살 피자, 삼겹살이 잔뜩 올려져 있는 거예요. 뭐, 불족발 피자, 불족발이 잔뜩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돼지 뼈다귀 막 이러고 올라가 있고요. 그냥 쫙.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치즈 피자 등등등. 치즈 피자 등등. 그러면은, 콤비네이션 피자는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3개를 골라줘요. 3개를 골라서 걔네들 섞어서 토핑해주는 거죠. 근데 순서하고 관련이 없죠. 베이컨, 페퍼로니, 불고기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나. 불고기, 페퍼로니, 베이컨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나. 그리고 똑같죠. 네, 그래서 3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토핑 종류는 지금 5개가 있는데 도대체 그 콤비네이션 피자 종류는 도대체 몇 종류나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요. 골라가지고 이 3개를 고르는 요 3개를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 베이컨, 페퍼로니, 불고기. 페퍼로니, 베이컨, 불고기. 이거 두 개 다른 경우가 있겠죠. 봐봐요. 고르는 가지수하고 골라서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하고 뭐가 더 쉬운 문제 같아요? 고르는 문제가 더 쉬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기호로 써놓고 계산이 안 돼. 계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까지 한 번에 계산이 돼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누굴 놓을까?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게 쉬워. 얘는 더 어려워. 그래서 N개 중에서 5P의 3 그래. 5P의 3이라고 하는 게 5P의 3.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 가지수. 이게 계산이 되고요. 얘는 계산이 안 돼. 근데 둘의 관계는 알아. 어떻게 돼요? 고른 다음에 그 3개를 어떻게 해요?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해주면 얘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라? 5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래가지고 최종 결론이 그거였어요. N, P의 R이라고 하는 것은 N, 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 갔더라. 그래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해가지고 나오게 된 최종 결정판 공식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저거 이용해가지고 요 기호 이용해 NCR 공식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만 할 줄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NCR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내는 가지수. 일단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또 할 거거든. 너희들은 뭔가를 또 할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내는 가지수, 고르는 가지수.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식은 이렇게 돼요. N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선생님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6C의 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6팩 나누기 여기는 숫자 그대로 쓰세요. 2팩 그리고 6에서 2 빼주세요. 4팩. 7C의 3은 7팩 나누기 얼마? 3팩 4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숫자로 주로 계산하실 테니까. 아시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 7C의 4는 7팩 나누기 4팩 3팩인데 두 개가 똑같네요? 네, 그래요. 7에서 3 빼는 거 4 나오죠. 그래서 요거 더해가지고 요 앞에 숫자 나와. 그러면 같은 거예요. 5C의 2하고 5C의 3하고 계산해보면 둘이 같은 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왜요? 5팩 나누기 2팩 3팩이고요.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는 게. 그러니까 7C의 1하고 똑같은 게 얼마인데 7C의 얼마하고 똑같을까? 당연히 6하고 당연히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계산하게 돼요. 근데 매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약분을 하게 돼. 약분 겁나게 많이 하게 돼요. 5C의 1은 거예요. 5팩 나누기 3팩 2팩 5 4 3 2 1 3팩 2 곱하기 1 계속 약분 더럽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좀 간편식을 우리가 생각해 줍니다. 뭐라고 간편식이요? 6C의 2 계산할 때는 6 곱하기 5 숫자 2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계산하자. 되셨나요? 7C의 3은 어떻게 계산한다? 7, 6, 5 숫자 3개 쓰시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3팩토리알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찍찍 약해서 35구나. 이렇게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NCR 어떻게 계산한다? 네.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계산하면은 얘는 그냥 정신없거든요. 정신없지만은 우리가 뭐 N이야 N, C에 3 이렇게 있으면 N-1, N-2 숫자 3개 쓰고 나누기 3팩토리알 6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라고요?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골라내는 가지수. 되셨나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 게 뭐다? 여기까지 한 게 뭐다?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은 시험에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요. 중간 단계로 이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해야 될 건 사실상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요? NCR 공식 사용하는 거. 하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것만 그냥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원순열, 특별한 순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근데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원 모양으로 나열을 하네. 희한하게. 그런 게 나오고요.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을 때 순열. 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3번입니다. 출제율이 60%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30%는 이거고 얘는 30%가 조금 안 돼요. 근데 내신에는 하나씩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서 하나씩 다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원순열을 볼게요. 원순열. 자,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좋은 그 도구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옆에 가보면 원형 모양 탁자죠. 원형 모양 탁자예요. 맞지? 원형 모양 탁자예요. 원형 모양 탁자에 4명이서 이제 둘러앉을 거예요. 둘러앉아서 이제 피자를 먹을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내 옆자리죠. 그렇죠? 내 옆자리죠. 왜요? 먹으면서 소리 내가지고 먹으면서 쫙쫙쫙쫙쫙 먹으면서 상당히 신경을 거슬려요. 그리고 먹으려고 손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딱 그거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귀에다 대고 틀리면. 자, 근데 탁자에 앉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그냥 일렬로 4명을 앉힌다. 일렬로 돼 있는 긴 의자가 있어. 뭐 벤치, 공원 벤치 의자 같은 게 4명을 한다면은 얘네들은요 정확하게 4팩토리알이에요. 맨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A, B, C, D 4가지. 모든 경우마다 3가지씩 오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잘 이해 안 되면은 이렇게 오면 두 번째 자리에는 각각 3가지씩 나와요. B, C, D가 오는 거. A, C, D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명 왔으니까 2가지씩 또 갈라지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모든 경우마다 또 2 곱하기. 해가지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이제 4팩토리알 만큼 나오거든요. 설마? 다 까먹었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거 싫어해요. 어떤 애한테 이거 읽어버리니까 당연히 배우기 전에 있죠. 중학생한테 읽어버리니까 막 고민하다가 자, 오 느낌표는 괜찮아. 오 느낌표는 괜찮아. 자, 그런데 일렬로 나열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원형으로 나열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봐봐요. A, B, C, D 이렇게 있는 거나 A, B, C, D 이렇게 있는 거나 봐봐요.
A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탁자를 보고 앉아있는 거야. 오른쪽에 B, 왼쪽에 D가 있어요. 얘도 오른쪽에 B, 왼쪽에 D가 있어요. 맞은편에 C가 있고요. 얘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엔 B, 왼쪽엔 D가 있고 맞은편에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같은 경우예요. 이해가 됐어요? 원탁을 돌려가지고 응? 원형으로 안 낸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장원영인가? 그 친구가 제일 인기가 좋다면서 그거냐? 어? 자 문제야. 여기 3명이 있고 여기 역생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장원영이 너한테 누나가 되겠지? 원영이 누나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앉아서 원탁에 앉으려고 그래. 그럼 너 어디 앉지? 누구 옆에 앉을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 망설임도 없이. 그래요. 장원영이가 어디가 앉았어. 여기 한 건, 여기 한 건, 어디 한 건, 어딘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 양쪽 옆이, 오른쪽이 왼쪽 옆이 무조건 그냥 좋은 자리인 거예요. 어디 앉든지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나 저기 팀원에도 뭐, 그게 아니고 남자 아이돌 잘생기네. 누가 잘생겼냐? 누가 잘생겼냐? 잘생긴 누구 있어? 누가 있어? 뭐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 아이 그러지 말고 아이 얼굴까지 빨개질 건 없잖아.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녹화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어디인가 앉으면은 여기 앉아서 그럼 B 돌려가지고 1번 자리 B 돌려가지고 A를 맨 위로 올려주면 돼. B 올려가 B 돌려가지고 그러면 A가 앉는 자리부터 A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되셨어요? A가 어디 앉든 간에 그냥 그 자리는 그냥 번호를 매겨주는 자리예요. 이제부터 이제 A 어디가 앉았으면 여기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앉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원수녀를 갖다가 깨트리는, 그러니까 자리에 번호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군가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이제 3명이서 그냥 앉는, 일렬로 앉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자리. 1번 자리에 누가 올래? B가 올래? C가 올래? D가 올래? 3가지. 2번 자리에 누가 올래?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혹은 4명이서 앉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일렬로 무식하게 앉혔다 해가지고 4팩토리야. 근데 4가지가 다 똑같은 거네 해서 4로 나눠줘. 혹은 n명이서 앉는다면은 n팩토리야. 한 다음에 n가지가 똑같은 거네 해가지고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팩토리얼 되겠죠? n-1 팩토리얼. 자, 그래서 공식은 간단해요. 원수열인 경우에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5에서 1 빼줘서 4팩토리얼이 원수열의 가지수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5팩토리얼 아니고 5-1 팩토리얼이 있는지. 2가지 이유가 있다. 2가지의 생각해본 방법인데 어떻게 한다? 5명이 앉았다면은 이렇게 앉았다면은 여기 앉은 A, B, C, D, E 이런 식으로 앉으면 어떻게 돼요? 5가지는 이렇게 똑같이 A 오른쪽으로부터 B, C, D, E 이런 순서로 앉게 되는 것이 몇 가지 나온다? 5가지가 있다. A가 여기 앉아서 B, C, D 여기 앉아서 B, C, D 그래서 A 어디느냐에 따라서 지금 5가지가 전부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n 팩토리얼이 n개의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n-1 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계산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한 명을 아무데나 안 치자. 한 명을 아무데나 안 치면은, 어떤 애가 안 치면은, 된다? 그때부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번호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한 명은 그냥 앉는 자리가 그냥 번호 만들어지기 위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거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놈으로 한 놈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순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써놨어요. A, B, C, D, D, A, B, C, D, C, C, D, A, B. 근데 원형으로 안 치면 어떻게 돼요? A, B, C, D, D, A, B, C. 같은 걸 갖다가 전부 다 4개의 다른 경우처럼 해설로 돼버립니다. 돼버려요. 이렇게 4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앉은 거야. 똑같아요, 상황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명이서 앉는 거니까 총 4가지가 똑같은 게 된다. 왜요? 4개가 있으니까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5명이서 앉으면 5개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순열 얘기를 봅시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에휴, 나와라. 자, 단순히 나오진 않아요. 자, 일단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원순열이니까 얼마? 8팩토리얼 아니고 8-1 팩토리얼. 즉 얼마? 7팩토리얼.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끼리 이웃해서 앉는다. 이웃해서 앉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얘네 묶어주죠. 밧줄로 꽁꽁 묶어요. 남학생들 셋을 갖다가요, 어떻게 돼요? 남학생 셋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학생들. 자, 몇 명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되는 거죠. 6명을 원탁에다가 앉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얼마? 6팩토리얼이 아니고 얼마? 5팩토리얼 되겠죠.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로 원탁에 앉혔는데 이 상태에서 A, B, C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생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A, B, C가 서로 3명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아니고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여기서 얘가 좀 가장 어렵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웃해도 좋은 애들을 먼저 안 쳐요. 여학생들은 이웃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5명을 먼저 안 쳐요. 자, 빛나? 여학생들 5명을 원탁에 안 치는 방법은 몇 가지? 몇 가지요? 여학생들 5명만 안 칠 거야. 여학생들 5명을 원탁에 안 치는 가지수는 몇 가지? 숫자 계산하지 않으면 돼요. 얼마? 5팩토리얼이 아니고 원탁에 안 치니까 5-1 팩토리얼, 즉 4팩토리얼이에요. 여자애들이 안 쳤어요. 연장 안 쳤어요. 자, 그럼 남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자, 여기에 빛나가 앉아있어. 여기 빛나 앉아있어. 여기 어디 앉아있는지 몰라. 하지만 어딘가 앉아있으면 여기가 1번 자리, 들어갈 수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여기가 3번 자리, 여기가 4번 자리, 여기가 5번 자리가 될 거야. 번호가 생겼어요. 왜요? 누군가 아주 예쁜 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남학생한테 물어봐요. 야, 너 어디 갈래? 그럼 몇 가지라고 얘기해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5가지 선택지가 있어. 두 번째 남학생, 너 어디 갈래? 하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넌? 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4가지 선택지가 있어. 세 번째 남학생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 그래서 남학생들을 안 치는 가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쓸데없이 자 이제 NPR 키웠으면 왜 틀렸는지 얘기할게요. 여기서 5-1 팩토리얼까지는 좋은데 이게 막 쓰다 보니까 5가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선택을 이해가 하는데 3P에 5가 3P에 5는 아예 계산도 안 되거든요. 멘붕에 빠져요. 그렇지?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가 헷갈려요. 여기서는 괜찮지. 근데 저 뒤에 나오는 중복조합, 이쪽에는 중복조합, 중복순열 나오면 R이 N보다 커도 되거든요. 어차피 계산하는 건 이거예요. 얘네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야, 직접 물어봐. 내가 물어봤잖아. 야, 너 어디 가서 앉을래?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친구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공부할 때 미리 해줘야 돼. 너 어디 앉았을래? 나? 응. 여기 앉을래? 넌 어디 앉을 거야? 나는 여기. 물론 이런 공부하는 습관은 좋긴 하나 부모님 눈에 안 띄게 하세요. 부모님 걱정 많이 하세요. 애가 고3 되더니 스트레스가 많구나. 또 하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우리나라 최대 정신병원입니다. 네. 우리 애가 아파요. 고르네요. 자. 그래서 이웃해서 앉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왜? 묶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묶음 내에서 자리 바꿈하는 가지수를 곱해주면 쉽게 나오는데 이웃하지 않는 거라면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이웃해도 좋은 애들을 먼저 나열해라. 그 다음에 생각해라.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문제들은요. 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되다가요. 뭐 어떻게 문제 바뀌어봐야 이렇게 바뀌면 안 바뀌어요. 곰인형이 3종류가 있고 호랑이 인형이 5종류가 있다. 여기다가 진열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제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쪽은요. 다음에 2번입니다. 8명이 탁자에 앉는 방법의 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형 탁자만 배웠는데 이런 원형 탁자가 아니네. 자, 원형 탁자의 경우는 좀 쉬워요. 원형 탁자의 경우에는 2, 3, 4, 5, 6, 7, 8. 그래서 원형 탁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8-1 팩토리얼 즉 얼마? 7 팩토리얼 계산해주면 얘기가 끝나거든요. 7 팩토리얼까지 합치면 끝나.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자, 보세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어느 한 가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원형하고 원순열로 다뤄. 근데 봐봐요. 원형인 경우엔 여기 안 나, 이 8가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8팩 나누기 8로 해가지고 8가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7팩 나온 거거든. 근데 원형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애들이 어디 앉는 거가 다 똑같아요?
아니죠? A라는 사람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아. 상황이. 근데 여기서는요. A가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나 여기 앉아. 여기 A가 요 네 군데 앉는 건 다 똑같아요. 왜냐고요? A의 오른쪽에 모퉁이 왼쪽에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여기구나. 오른쪽에 모퉁이 왼쪽 사람이에요. 왼쪽에 사람이 오른쪽에 모퉁이에요. 왼쪽에 사람이 오른쪽에 모퉁이에요. 어느 경우나. 그래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8가지가 다 같고 여기서는 4가지가 같아요. 여기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고 요렇게 앉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오른쪽에 앉는 거 요렇게 앉는 거 하고 2가지 종류밖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경우에가 다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경우가 딱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보다 어떻게 된다? 2가지가 더 많이 나온다. 2가지가 더 많이 나온다. 어디다 다 똑같다. 여기서는 요 4가지가 똑같고 요 4가지가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 처음에 앉을 때 어디에 고정시키냐 고정시키는 자리가 여기냐 여기냐 2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준 다음에 7패 곱하기 2 해서 계산을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8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자 이거야. 까짓거 앉혀놓고 보니까 탁탁탁탁 4가지가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야. A, B, C, D, E, F, G, H. 요 경우나 얘가 이쪽으로 얘가 90도 돌리나 180도 돌리나 270도 돌리나 요 4가지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해요? 4로 나눠주자. 같은 것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해했냐면은 원순열이 한 명이 희생해가지고 번호를 만들어주는 거야. 얘부터 번호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A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가 1번 자리야 2번 자리야 이런 식으로 앉는 게 있고요. A가 여기 앉아서 똑같아요. 그건 여기 앉아가지고 1번 자리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통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 이렇게 2가지 운명이 있더라. 그래서 원순열, 무식한 원순열 곱하기 2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야. 나는 무식한 그냥 원순열 몰라. 해주놓고서는 그 다음에 대칭성, 그러니까 대칭성이 몇 개가 되느냐. 그래서 나눠주는 가지수가 있고요.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보다 자, 요 B, 요거 볼게요. 이건 8명이 샀는데 몇 가지가 되겠어요? 8명이니까 원순열로 무식하게 계산하면은 7팩토리얼이야. 그런데 7팩토리얼이 아니야. 왜? 어디 앉으나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앉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 앉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똑같아요. 왜냐고요? 오른쪽에 2명 있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게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게 또 달라요. 왼쪽에 2명 있거든요. 여기 앉는 거하고 왼쪽에 2명 있다. 요 2개가 똑같고요. 그래서 1번 자리. 2개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4개의 자리가 달라요. 4개의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곱하기 4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무식하게 원순열. 원순열 아닌데. 그래서 긴급 처방책을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식하게 1학년 과정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 8팩토리얼 해주고 나서 대칭성 딱 2개밖에 없죠 지금 이거.
180도 돌렸을 때. 그쵸? 그때밖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로 나누는 방법이 두 개가 계산해 주시면 같은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얘는 대칭성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됐어요? 3개가 있습니다, 얘는. 자, 다음에 요 문제. 자, 이번에는 네 쌍의 부부가 앉을 거예요. 부부끼리 앉을 거예요. 부부끼리. 자, 네 쌍의 부부. 짜잔. A 부부, B 부부, C 부부, D 부부. 자, 네 쌍의 부부가 앉힐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1 팩토리얼. 자, A 부부가 여기 앉기로 했어요. B 부부는 여기 앉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1 팩토리얼 이렇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자기는 취향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자기 오른편에 둘 건지 왼편에 둘 건지. 그쵸? 그래서 A 부부가 두 가지, B 부부도 두 가지, C 부부도 두 가지, D 부부도 두 가지의 그 취향껏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생깁니다. 됐어요? 되셨나요? 다음에 필수예제 3번이에요. 자, 동그래요. 회전하는 원판이 있어요. 6개의 영역을 칠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 자, 6가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가운데다가 뭘 칠할까? 몇 가지? 몇 가지? 가운데에다가 뭘 칠할까? 6가지 중에 하나 골랐어요. 이번에 이제 5가지 색깔이 남았겠죠. 빨주노초 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색 이름이 A, B, C, D, E야. 아니 색 이름을 내가 A, B, C, D, E라고 정했다는데 불만 있어요? 효나, 내가 색 이름을 A, B, C, D, E라고 정했어. 이상하니? 낯설어? 혹시? 낯설지 않아? 친숙해? 그러면? 웅지야, 친숙해? 안 친숙해? 너한테. 승민이한테는 친숙하니? 안 친숙하니? 너희들 색상이 색상 번호가 색 이름이 이거야. 너희들 컴퓨터에서 색상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색상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나오잖아. 색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ABCD로 이렇게 이름 정해놨다는 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이상한 건 없어요. 자, 이 5가지 색깔을 갖다가 칠할 거야. 결국 뭐예요 이거? 5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하고 가지수가 똑같죠. 그렇죠? 되셨나요? 됐어요? 이게 더 똑같습니다. 가운데다가 뭘 칠했냐? 5가지가 남았는데 5-1 팩토리얼로 실제 원수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단순히 원탁 이것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모의고사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해봐야 2점짜리입니다. 이거 번호 하나 다 틀릴 테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면 다 많이 맞아요. 청력면체에다가 색을 칠하는 가지수. 혹은 1, 2, 3, 4, 5, 6 주사위 만드는 가지수. 자, 주사위 숫자 적어놓는 가지수라고 해봅시다. 물론 여기서 그냥 지원대로 할 거예요. 물론 1 반대편은 반드시 6 있어야 되고 3 반대편은 반드시 4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색을 칠할 거야. 자, 그래 빨간색을 칠하자. 빨간색 칠하자. 빨간색을 어딘가 칠했어요. 걔는 무조건 맨 밑면이야. 빨간색 여기 칠했어? 돌려서 걔는 밑면으로 잡을 거야. 앞에 하나 칠했어? 돌려서 밑면으로 잡을 거야. 빨간색. 빨간색 칠했어요. 그래요. 색이 4가지. 6가지인데 A라는 색을 칠했는데요. 그건 가지수에 안 들어가요. 무조건 그냥 걔 잡아가지고 어디다 칠했어? 너 잘 만났어. 맨 밑에다가 콱 줄 칠 거야.
맨 밑이 어딘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밑이 어디냐. 자, 이제 윗면. 몇 가지? 윗면 잡는데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5가지. 윗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잡았으니까 이제 4개의 면이 남았는데 이 4개의 면이 어떻게 돼요? 원수면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3 팩토리얼. 그래서 30까지. 달성할 거야. 이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자, 원순열 얘기가 끝났습니다. 원순열 얘기가 끝났어요. 원순열 하면은 뭐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 조금 더 풀어 필요가 있어요. n-1 팩토리얼만 사실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단순히 문제 풀 수 없다. 1학년 내용하고 이제 결합이 되더라. 이웃한다.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중복 순열인데요. 지금 중복 순열이야. 이런 경우를 갖다 빠졌네. 자,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어. 4개를 이용해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3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그런데 한 번 사용한 숫자를 또 써도 돼. 1, 1, 1, 3, 3, 3, 4, 4, 3. 같은 숫자 여러 번 쓰는 거 가능하다 이거야. 됐어요? 몇 가지 숫자 나왔다.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됐어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모든 경우마다 4가지씩 올 수 있어요. 여기도 4가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되셨나요? 그래서 n, 파이의 r 이렇게 쓰면은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 파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n의 r제곱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기호 사용해서 절대 문제 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그거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문제 틀리게 돼. 왜? n하고 r하고 헷갈리거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4파이의 3인지 3파이의 4인지 헷갈려요. 기호 쓰면서. 이거 설명 다 끝났어. 자, 볼게요. 이제. 자, 왜 틀리는지 볼게요. 이제. 4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거고. 자, 보세요. 얘들아. 이게 4파이의 3이어가지고 4의 세제곱을 써야 돼요? 아니면은 3파이의 4로 해가지고 3의 4제곱으로 해야 돼요. 뭐가 n이고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물어봐요 얘네들한테. 호텔 A 호텔 B 호텔 C 호텔 4명의 여행자가 있어요. 여기 TV에 4명의 여행자 있어요. 너 어디 볼 거야? A?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여행자한테서 3가지의 선택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넌 2가지야? 너 스미냐고 왼수전이? 넌 3가지지. 4명이 똑같은데 묵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화장실 고장 났대. 여기 불 안 들어온대. 전부 다 이거 거예요. 난 불 안 들어오는 데가 좋은데. 자. 그래서 4명. 이 여행자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묵을 건데? 3가지. 두 번째 사람도 3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죠. 얘한테 물어봐요. 설마 여기서
호텔한테 어느 여행자 호텔한테 뭘 물어봐요. 정신 상태가 온전한 사람인가 이거?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후보 한 사람한테 열심히 투표를 할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 방법의 수. 투표하는 방법의 수. 5명이 있어요 여기. 자, 그래요. 정치적인 발언을 합시다. 여기 이런 분이 계시고요. 여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네. 선생님 삼촌. 선생님 삼촌인지 알죠? 선생님 아버지 한 글자가 석자라는 거. 자, 누구한테 투표할래요? 이쪽이신가요? 아이 참.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승민이도 당연히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면 돼요. 투표권이 없다고? 미안하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 지났니? 네. 이번 4월 달에 투표할 수 있는 거야? 4월 달에? 이미 26년 4월이요. 네. 할 수 있어? 효원아, 넌 할 수 있어? 못해? 언니라고 불러. 자, 언니야? 언니야. 빛나는 투표권이 있어, 4월 달에? 없어? 너도 언니라고. 언니라고만 하고 혹시 또 이렇게 뭔가, 원니.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된다? A한테 B한테 둘 중에 누가 할 거냐? 두 가지. 두 번째 사람도 두 가지. 세 번째 사람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5제곱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2파이의 5인지 5파이의 2인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냥 N 파이의 R이라고 돼 있으면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 이것만 가시면 되는 거야. 봐봐요. 이 기호 쓰려고 하다가 그냥 틀려. 얘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요. 됐어요? 설마 여기 그 후보가 누구한테 투표 받으시겠어요? 뭐야 이거? 누구한테 뇌물 줄래 이건가? 이러면? 어이씨. 자, 그 다음에 또 있네 여기. 우체통에 넣는 거네. 여기 1번 편지, 2번 편지,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가만. 너네 근데 우체통이 뭔지는 아니? 우체통이 뭔지는 알아요? 어떤 중학생한테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확률 계산하는 거야, 그거? 계산하는데, 윷놀이에서 이제 개가 나올 확률, 거리 나올 확률, 뭐 이걸 얘기하는데, 걔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걔가 뭐예요? 야! 넌 윷놀이 안 해봤냐? 네. 생각해보니까 윷놀이를 명절 때 모여가지고 안 해요. 효인이도 안 하니? 윷놀이 뭔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야? 걔가 뭔지 너가 뭔지 몰라? 아유 세상에. 참아봐요. 1번 편지 왔어요. 자, 편지요. 자, 어디다 넣을까? 여기 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2번 편지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직접 편집 넣으면 돼요. 이거는 얘가 2파이의 3인지 해서 2의 세제곱인지 3의 제곱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그거 찾는 게 그거 찾다가 한 세월 다 갑니다. 그리고 2분의 1 확률로 잘못 찾아요. 공식 쓰지 마세요. 저거 쓰는 동시에 너희들은 틀려. 누군가 쓰는 걸 보면은 속으로 비웃어주세요. 자,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예요. 근데 0이 있어.
철수가 아니고 0이 있어. 세 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내가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모든 경우마다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아니 5가지. 0 이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쵸? 0을 무시하다니. 여기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해서 100가지. 됐어요? 내가 파스타를 70여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토마토 베이스 파스타, 크림 베이스 파스타, 그 다음에 소고기 종류, 그 다음에 야채 해물 종류, 그 다음에 해산물 종류. 2가지, 3가지 해서 벌써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됐어요? 여기다가 각각 2가지씩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벌써 12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100가지. 내가 벌써 한 10몇 년, 10몇 년 지났다. 거의 20년 됐나? 우리 13 생일날. 내가 생일상을 차려주겠다. 100가지 반찬을 해주겠다. 100가지 반찬을 해줬어요. 그랬다가 뒤지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지를 삶아가지고 살짝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하얀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반찬. 100가지 반찬 맞잖아 했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문제 내가 맞은 짓 한 거니? 승민아 내가 맞은 짓 한 거야? 죄인 없어요. 의식상이 넘어간 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요? 저는 아무튼 100가지가 나오니까 갑자기 100가지 어우씨 빌어도 계속 때리는 거겠지. 야 잘못했다고 빌어도 진짜 선물을 그 다음에 줬어요. 그래도 밑에 더 때리고 끝나고. 자 다음에 200 이상인 자연수예요. 자 200 이상.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다? 네 2가 올 수도 있고요. 2가 오면은 뭐가 와도 상관없죠. 3이 와도 상관없죠. 4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뭐가 한다? 앞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마다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5가지.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5가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하나 써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니까 또 나옵니다.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 세 자리 이하. 세 자리 이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한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한 자리. 그 다음에 2자리 자연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자리 자연수도 있어요. 됐어요? 4자리 자연수 말고요. 됐어요? 한 자리 자연수 몇 개나 돼요? 4가지밖에 더 돼요. 뭐 1, 3, 5, 7. 2자리 자연수는요. 4 곱하기 4가 되겠죠. 되셨나요?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64. 4 더하기 16 더하기 64.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스보가 있네요. 여기 점이 있어요. 똥뚜 요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0, 1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제 신호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똥뚜 그래가지고 똥뚜 뚜뚜 똥똥똥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런데 1개 이상 4개 이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1개짜리 똥이냐 뚜 이거냐 2가지가 나오고요. 2개짜리 부호 2개짜리 부호는
여기다가 똥을 넣을 거냐, 뚜를 넣을 거냐, 똥을 넣을 거냐, 뚜를 넣을 거냐. 그죠? 똥, 뚜, 뚜, 똥. 자, 해가지고, 뭐예요? 2 곱하기 2가 되고요. 3개짜리는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그게 몇 개가 돼요? 8개가 돼요. 4개짜리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몇 가지요? 16개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16개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자, 함수의 개수 나오면 나오자마자 함수의 모습을 대응관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대응관계 표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A, B, C, X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Y가 있어요. 얼마? 2, 4, 6, 8. 자, 먼저 함수의 개수. A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B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B 함수값 대충가 몇 가지? 4가지. 아무런 제약 없잖아요. C도 몇 가지? 4가지. 모두 다 2만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다가 6만 나올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Y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2 집어넣으면 누구 나올까? 3개 중에서 하나 나오면 돼요. 그쵸? 2 함수 값으로 3개가 가능하고요. 4의 함수 값도 3개가 가능하고 6의 함수 값도 ABC 중에서 3개가 가능하고 8의 함수 값도 ABC 중에서 3개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함수. 선생님, 왜 그러는데? 1대1 함수가 뭐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자, 2가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참 이렇게 마누라 둘 가지고 있는 놈, 이런 파렴치한 놈은 안 된다 이거야. 됐어요? 이런 놈은 안 된다 이거야. A가 A 함수 값이 2야. 그럼 B 함수 값은 2가 되면 안 돼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다른 놈 중에 선택해야 돼요. 됐어요? 집어넣었을 때 나온 놈이 다 함수 값이 다 달라야 돼요. 됐어요? 다 달라야 돼요. A 함수 값 몇 가지? 4가지. B 함수 값은 3가지. C 함수 값은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되셨나요? 이걸 갖다가 4P에 3인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호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계산 똑같은 거 해야 되니까. 중복을 허락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 조합이고 중복 수열이고 필요 없어. 얘네들한테 물어봐. 그냥 물어보면 얘네들이 대답해? 대답 안 해? 대답해 안 해? 얘네들이 대답했어 안 했어? 대답 안 했어? 큰일 난다 벌써부터. 고3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이 좀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해. 내가 묻고 내가 대답했지. 이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중복 조합이다. 이거는 중복 순열이다. 이거는 원순열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쪽은요. 그게 효과적인 학습 대책이에요. 그거 구분해가지고 뭐 할 건데 구분해가지고 기호 쓰려고 기호 쓰는 동시에 틀린다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유형별로 확실한 예를 갖다가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번엔 같은 것이 있을 때의 순열이에요. 볼까요? 여기. 자, A, B. 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가 3개, B가 2개야. A가 2개, 3개, B가 2개라고? 얘네를 나열하게 되면 몇 가지 방법이나 나올까? 라고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우선 여기 A 2개, B 하나가 나열하는 걸 갖다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A 2개, B 하나야. 그런데 A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A1, A2라고 기호를 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A1, A2, B 이렇게 돼 있으면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A1하고 A2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얘도 A, A, B고요. 얘는 A1, A2가 A1, B, A2, A2, B, A1 다른 거지만 다 그냥 A니까 A, B, A로 그냥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열을 해요. A1, A2, A3, B. 그래서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인데 4팩토리얼이 가지수가 아니고 얼마만큼 실제 가지수가 얼마만큼 더 배열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돼요? A1, A2, A3가 자리 바꾼 데는 많지. 그만큼 더 배열돼 가지고 이 4팩토리얼이라는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곱해져서 나온 거예요. 왜요? A 3개가 A1, A2, A3, B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4팩토리얼인데 실제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네모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A1, A2, A3가 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A1, A2, A3, A1, A3, A2, A2, A3, A1 전부 다 같은 거야. A1, A2, A3가 자리 바꾼다는 거 3팩토리얼만큼 나오거든요. 곱해져가지고 이 4팩토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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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얘네를 나열할 경우에는 5팩토리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는 가지수 나누기 더 많이 됐어. 얼마만큼 몇 배만큼 뻥튀기가 됐냐면 A가 나열된 거 A를 갖다가 딱 이렇게 자리 바꾼 만큼 다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 근데 구별이 불가능해.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 얼마? 3팩토리얼 만큼이 여기 뻥튀게 돼 있어. 그 배수만큼. 그래서 그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B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A, A, B, A, B B1, B2 이렇게 돼 있는 거나 A, A 이게 다른 경우처럼 계산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다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건데 B가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배나 더 많네? 어이구. 그래서 B 가지수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말이지 빠른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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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문자가 두 문자만 있을 경우에 지금 가능한 거야. 봐봐요. 두 문자만 있을 경우에는 5개의 자리가 있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거 중에서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만 네가 골라내. 3개 골라내. 이런 식. 3개를 골라내가지고 여기다가 뭘 쓸 거야? A를 쓸 거야. 나머지 B 쓰면 되겠지. 그런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는 얘기지. 얘는 바로 그냥 50에 3번 계산하면 돼. 어떻게 계산해줘요? 5팩 나누기 3팩 5에서 3팩 주니까 2팩.
같은 식이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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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C. 문자가 세 종류면 이제 기호는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문자가 세 종류 있을 때는 총 몇 개를 구별하다고 구별이 가능하다고 나열해요? 8팩 나누기 같은 거 3팩, 2팩,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됩니다. 같은 것이 있어요. 원리 긴가민가 좀 헷갈린다. 그거 누가 안 물어봐요. 그거 누가 안 물어봐요. 중요한 이거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이거 안 물어봐요. 실제로. 이거는 제일 빨리 해보는 방법은 뭐냐고요? 뭐냐면은 얘네를 갖다가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니까 달력이 바뀌니까 달력 뒤에 커다랗죠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실질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수를 갖다가 네모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 안에서 A끼리 자리 바꾸는 가지수 B끼리 그 안에서 막 자리 바꾸는 가지수 해주니까 다 구별 가능하다고 해주는 거 팩토리얼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같은 것이 있을 때의 순열 같은 것이 있을 때의 순열 요거는 좀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거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1, 1, 2, 2, 2 요걸 사용할 수 있어. 5개를 사용할 거야. 1, 1, 2 카드에 1, 2개, 2, 2개짜리, 2짜리 1 적혀 있는 거, 2짜리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 1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2 적혀 있는 카드가 3장이야. 얘네들을 순서대로 놓을 거야, 5장을.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짜리 자연수가 도대체 몇 종류나 나올까? 5팩. 천체케스. 1, 2개가 같네. 2는 3개가 같네.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1 2 곱하기 3팩토리얼 찍찍 아하 10가지군요. 열심히 약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6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여러분들 경우에서 계산하실 때는요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고요?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거, 맨 앞자리에 2가 오는 거 0은 못 오니까 맨 앞자리에 3이 오는 거 경우를 나눠서 여러 가지 경우를 문제를 많이 푸는 거지. 그러니까 대신 쉬운 문제가 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단 저지르고 뒷수습하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다는 아닌데 특히 저고도랑 많이 들어갈 때 그럴 때는 그러면 돼요. 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 우리 문제가. 그럼 당연히 이성 친구는 사귀겠죠. 여자친구 사귀겠죠. 여자친구 사귀다 보면은 당연히 뭐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렇게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내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요 어땠냐고요? 그냥 뽀뽀하고 싶고 그냥 뽀뽀하고요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큰일 나죠. 그렇죠? 강제 속죄 해가지고 척함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뽀뽀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왜요? 여자친구한테 영희야 난 너하고 지금 뽀뽀하고 싶어. 뽀뽀해도 돼? 그래서 여자친구가 응 해도 돼 하면 하고요. 안 돼 하면 안 돼. 척컹척컹 돼. 뭐 웃겨?
이렇게 존중하는,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곱하고 그 다음에 뒷수습을 했어요. 등숙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자, 봐봐요. 두 가지로 다 해볼게요. 일단, 맨 앞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왜? 6팩 나누기 1이 2개니까 2팩, 2가 2개니까 2팩.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틀려. 왜? 이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빼기.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거 있죠? 0이 오고 쭉 돼 있는 거. 맨 앞자리에 0이 써 있어요. 그럼 이 5개를 나열하는 거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맨 앞에 1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1 맨 앞자리에 왔어. 그럼 이제 뭐가 써지면 돼? 0, 1, 2, 2, 3. 이거 5개 쓰면 되죠. 아무거나 써도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5팩 나누기 2팩. 좋다. 맨 앞자리 2가 써 있으면요. 이제 써 있는 숫자는 뭐예요? 0, 1, 1, 2, 3이 왜 나와? 아, 여기 있구나. 0, 1, 1, 2, 3. 0, 1, 1, 0, 1, 1, 2, 3. 얘도 어떻게 돼요? 5팩 나누기 2팩. 맨 앞에 3이 왔어. 0, 1, 1, 2, 2.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더해 주셔도 되고요. 무식하게, 이건 조심스러운 거죠. 무식하게 해놓고는 어떻게 돼? 다 아닌데, 다는 아닌데, 얘는 아닌데 해가지고 아닌 거, 여사건을 좀 이렇게 생각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계산해 보시면은 둘 다 쉽습니다. 둘 다 쉬운데 어떤 경우에는 두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겠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 80% 이상의 경우에는 뭐 적어도 이런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쉬운 문제 여러 문제 풀라 이거죠. 10자릿수 곱하기 10자릿수 곱셈 한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 1000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뭘로 해? 10자릿수 곱하기 10자릿수 곱셈 한 문제. 아니면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 1000문제. 뭘 풀래? 뭐 풀 거야? 최희 뭐 풀 거야? 예, 그거 선택해야 돼요. 그 손 쓰는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10자릿수 곱하기 10자릿수 곱셈 하면요. 곱셈 몇 번 해야 돼요? 구구단 몇 번 해야 돼요? 100번 해야 되고요. 그렇죠? 100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덧셈 하다가 난리 나요. 줄 10개야. 숫자 10개야. 그거 더하다가 죽어요. 죽어. 자, 페퍼. 점점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로 가까이 합니다. 일렬로 배열한다. P가 몇 개? P가 3개야. E가 2개, R이 하나야. 이거 6팩 나누기 얼마? P가 3개니까 3팩. E가 2개니까 2팩.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1. 3팩, 3팩, 2. 3팩 역분되고 60까지구나. 자, 양쪽 끝에 P가 오도록 한다.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먼저 해결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끝에 P가 왔어요. P. 얘는 고정이야. P 2개는 고정이야. 2개 사용됐어. 이제 여기 사용될 건 누구야? P 하나, E 2개, R. 이 4개만 나열하면 돼요. 그냥 4팩 나누기 2가 2개니까 2팩. 4 곱하기 3, 2. 아하, 12가지. 다음엔 P가 모두 이웃한대요. 모두 이웃한다면 얘네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요. 되셨나요? P 3개 묶었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는 것 같으니까.
4팩 나누기 2가 2개죠. 보통 묶는 경우엔 이 묶음 내에서 얘네들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를 또 곱해주죠. 근데 얘네들 자리 바꿔봐야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얘네가 전부 다 다른 놈이었다면, PQR 이런 식으로 다른 거였다면, 그만큼 이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할 만큼 더 곱해줘야 되죠. 자. 집중력을 좀 잃지 않도록 하면 좋겠는데, 자. 내일 할게요. 왜 여기 이 단원이 길다고 2개로 쪼개놨구나, 내가. 무리하게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올 때까지요. 여기 2번까지는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것이 있을 때의 순열이라고 할 때에 그게 뭘 의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마지막 게 원순열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A, B, B, C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냐? 얼마? 9팩 나누기 3팩, 2팩, 4팩, 2팩. 이것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실 겁니다. 딱 요거까지.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순열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거냐. 뭔가 어딘가 쓸모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너희들 1차함수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전엔 선형계획법이라는 게 여러분 1학년 과정 중에 있었는데 뭐냐면은 무기를 생산할 거예요. 무기를 생산하고 어떤 제품에서 그래요. 뭐 삼성전자에서 HBM도 생산하고 DRAM도 생산하고 핸드폰도 생산하고 근데 뭘 생산해야지 도대체 이익을 제일 많이 남길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이나 이런 데서는 먹이가 있는데 어떤 사료를 먹이는 게 가장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 이런 거 사용할 때 실제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생산 관리. 아예 과목이 있어요, 그냥.